서울, 인천, 경기, 전남,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취소되었던 32회 요양보호사 시험이 10월 9일 추가 실시됩니다. 지난 8월 29일 실시된 요양보호사 시험부터는 국시원에서 시험 문제를 공개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공개된 오전 오후 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10월 9일 실시 예정인 시험 예상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1번에서 35번까지 필기, 36번에서 80번까지 실기 시험 문제, 총 80문제를 쉬는 시간 없이 9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OMR 답안지 작성까지 마무리해야 하니 문제풀이 시간 배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필기시험 3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1. 치매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2. 노인 건강진단 3. 노인 실명 예방사업 4. 학대노인 신고 접수 5. 치매노인 성년 후견사업. 정답은 5번 치매노인 성년 후견사업이죠. 1번 치매노인 요양서비스는 장기 요양 인정기관에서 제공하죠. 2번 노인 건강진단은 만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 중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로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노인 실명 예방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하죠. 4. 학대노인 신고 접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교재 페이지 27쪽을 참고하세요. 2번 문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는 누구인가? 1. 전국민 2. 65세 이상 노인 3. 노인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치매노인.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1번 전 국민은 가입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페이지 33쪽 참고하세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현금급여는 장기 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내향성이 강해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1. 특례요양비 2. 요양병원 간병비 3. 국가지원 특별위로금 4. 가족요양비 5. 의료보험료 환불. 정답은 가족요양비죠.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은 성격상의 사유로 가족이 돌보고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페이지 40쪽을 참고하세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한 독감으로 몸져놓은 시어머니를 방치하고 외출한 며느리의 노인학대 유형은 1. 정서적 학대 2. 신체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유기 5. 방임. 정답은 5번이죠. 방임이 되겠습니다. 1. 정서적 학대는 예를 들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노인을 위협하는 행위죠. 2. 신체적 학대는 걸음이 늦는다고 넘어뜨리고 구타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3. 경제적 학대는 경로연금이 나왔는데 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압수하는 행위죠. 정답 5번 방임입니다.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페이지 88쪽을 참고하세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 복지의 원칙 중 존엄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시설에 거주해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후가 되어야 한다. 3.
나이,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5.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중에서 존엄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3. 나이,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입니다. 1번은 보호의 원칙이고요. 2번은 자아 실현의 원칙에 해당하죠. 4번은 참여의 원칙, 5번은 독립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노인 복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페이지 88쪽 참고하세요. 6번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단점은 1.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2. 사생활이 존중된다. 3.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5.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죠. 1번과 2번과 3번은 재가급여의 장점에 해당하죠. 5번,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단점에 대해서는 페이지 39쪽을 참고하세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1. 숙련된 수발자. 2. 정보 전달자. 3. 옹호자. 4. 관찰자. 5. 말벗과 상담자. 네, 3번 옹호자에 해당하죠. 페이지 61쪽을 참고하세요. 8번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매번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부드럽고 상냥하게 웃으며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2. 곧바로 가족에게 알린다. 3. 목욕을 시켜준다. 4.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5. 당분간 요양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 4번. 오늘은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페이지 53쪽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구강관리, 2. 외출 시 동행, 3. 말벗, 격려, 위로, 4. 행동변화 대처,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 청소 및 주변 정돈이 되겠죠. 1번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2.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말벗, 격려, 위로는 정서 지원 서비스죠. 그리고 4번 행동변화 대처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9번 문제는 페이지 48쪽을 참고하세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 기억력 저하, 흥미와 의욕 상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1. 내향성의 증가, 2. 조심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우울증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겠죠. 자, 사회적 활동이나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을 감소되는 것은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뇌사의 결단과 행동이 느려지는 것은 조심성의 증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경직성의 증가죠.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10번 문제는 페이지 13쪽을 참고하세요.
11번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상자와 가족이 기관에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3. 예방접종 확인서 4. 장기요양인정서 5. 면허증. 정답은 4번 장기요양인정서죠. 또 하나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같이 두 가지를 기관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페이지 43쪽을 참고하세요. 12번 문제.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1.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 2. 파킨슨병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3.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70세 남자 4. 고관절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남자 5.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75세 여자. 정답은 2번 파킨슨병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죠. 1번 결핵, 3번 폐렴, 4. 고관절,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신 분들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에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굉장히 중요하니 페이지 34쪽을 꼭 숙지하세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1.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장기요양 2등급이다. 2.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3.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만료한다. 4.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적 기능 이상 시 보험 대상자가 된다. 5.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정답은 2번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했죠. 1번은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번은 인지지원 등급도 2018년 선정 기준으로 신체적 기능 이상이 없어도 보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5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합니다. 페이지 37쪽 참고하세요. 14번 문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 대처 방법은 80세의 김씨 할머니는 금방 식사를 하고도 먹지 않았다고 밥을 달라고 재촉한다. 며느리가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마구 화를 낸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계속 확인시켜준다. 2. 자꾸 귀찮게 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 3.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다. 4. 맛있게 점심 준비해서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다. 5. 밥을 달라고 하실 때마다 간식을 준다. 4번 맛있게 점심 준비해서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페이지 476쪽 참고하세요. 15번 문제.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시 올바른 방법은 1. 사발보다는 넓은 접시를 이용한다. 2. 음식물이 잘 보이도록 투명한 유리 제품을 사용한다. 3. 살에 잘 걸리지 않도록 음식물을 묽게 하여 제공한다. 4.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음식물의 온도를 대상자가 미리 확인하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번은 접시보다는 사발이 덜 흘리죠. 2번은 색깔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3번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더 사례가 잘 걸리므로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음식물의 온도는 대상자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하죠.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시 올바른 방법은 페이지 444쪽에서 445쪽을 참고하세요. 16번 문제.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2. 생리적인 뇌의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4. 기억력 저하 중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긴다. 5.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 4번 기억력 저하 중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긴다입니다. 1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은 건망증. 생리적인 뇌의 현상이 아니라 치매는 뇌의 질환입니다. 자, 3번 혈관성 치매보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5번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페이지 188쪽을 참고하세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염이 되지 않는 질환은 1. 폐결핵, 2. 천식, 3. 독감, 4. 옴, 5. 머릿니. 정답 다 맞추셨죠? 2번 천식입니다. 폐결핵, 독감, 옴, 머릿니는 모두 다 전염이 되는 것이죠. 페이지 141쪽에서 142쪽 참고하세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즉각 서비스를 중단한다. 2.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본다. 3. 바로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 대상자와 접촉했던 옷을 소독한다. 5. 사용한 휴지는 태워야 한다. 2번이죠. 반드시 보호장구, 장갑이나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대상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항, 바로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있으므로 2주 후에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이지 145쪽 참고하세요. 19번 문제.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으로 발생한다. 2. 증상이 뚜렷해서 진단이 쉽다. 3.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명확하다. 4.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잘 일어난다. 5.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4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잘 일어난다가 정답입니다.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죠. 그리고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없거나 애매모호합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니 꼭 페이지 126쪽을 참고하여 숙지하고 돌아가세요. 20번 문제. 올바른 고혈압약 복용 방법은 1. 증상이 있을 때만 약물 복용한다. 2.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3.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면 몸이 약해지므로 일정 기간 복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한다. 4.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 복용은 계속한다. 5. 먹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우므로 복용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 4번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 복용은 계속한다가 정답이죠. 자, 고혈압약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페이지 147쪽을 참고하세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상이 없어도 혈압약을 꼭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시기를 늦추지 말고 진단을 받았으면 즉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려움증은 없다. 2.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걸릴 위험이 높다. 3.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았던 대상자에게 성인이 된 후 나타난다.
4. 발진과 수포 없는 띠 모양의 병변이 나타난다. 5. 통증이 경미하다. 2번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걸릴 위험이 높다. 정답이죠. 자,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그리고 홍역이 아니라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잠재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 나타나죠. 발진과 수포가 있고 타는 듯한 그런 것을 자결감이라고 하죠.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게 대상포진의 특징입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페이지 168쪽 참고하세요. 22번 문제입니다. 욕장 예방을 위한 초기 대처 방법은 1. 욕장 예방을 위해 침대에서는 1시간,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2.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3. 소화가 안 되니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4.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5. 목욕 후 파우더로 잔여 물기를 제거한다. 4번이 정답이죠.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입니다. 자,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죠. 2번 천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베개는 오히려 압박을 더 가중시켜줘서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우더는 피부 자극과 그리고 땀구멍을 오히려 막는다고 해요. 그리고 3번 수분과 단백질 섭취는 권장합니다. 페이지 165쪽에서 166쪽을 참고하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선망이 있는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 방법은 1.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한다. 2. 선망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 3. 대화 시 큰 소리로 대화한다. 4. 밤에는 창문을 닫고 불을 꺼준다. 5.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네, 5번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해서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되죠. 1번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합니다. 선망은 그리고 원인을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선망이 있는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단호하지만 그렇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해 줍니다. 그리고 선망일 때는 밤에도 불을 켜주어서 안심을 시켜주죠. 틀리기 쉬운 문제이고 헷갈리기 쉬운 문제이니 꼭 페이지 185쪽을 숙지하세요. 24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의식장애, 1. 당뇨병, 2. 뇌졸중, 3. 골다공증, 4. 우울증, 5. 퇴행성 관절염. 자, 뇌졸중이라고 모두 다 알고 계셨죠?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의식장애는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193쪽을 꼭 참고하세요. 25번 문제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전립선염, 2. 기관지염, 3. 고혈압, 4. 심부전증, 5. 당뇨병. 정답은 심부전증입니다. 수분 섭취는 항상 충분히 권장해야 되는데요. 심부전증 그리고 신부전증, 간경화, 부신기능 저하일 때는 제한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페이지 201쪽을 참고하세요. 26번 문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색 구별 능력 저하, 동공의 백색 혼탁,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이런 증상은 1. 녹내장, 2. 안구 건조증,
3. 황반변성 4. 백내장 5. 결막염. 정답은 백내장이죠. 녹내장과 백내장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페이지 176쪽을 참고하세요. 녹내장은 통증이 있고 백내장은 통증이 없이 동공에 백태가 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7번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은 1. 술을 많이 마신 날도 약물 복용은 꼭 해야 한다. 2. 물이 없으면 우유, 녹차 등과 복용해도 된다. 3.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더 잘 된다. 4. 약물 복용을 잊었으면 다음날 2배로 복용한다. 5.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된다. 5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1. 술을 많이 마신 날은 그 술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 녹차 이렇게 카페인이 든 음료와 함께 복용해도 약 흡수가 방해되어요. 특히 3번을 주목해 보세요. 자몽주스와 함께 고혈압약,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몽주스와 함께 이 약을 같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번 약 복용을 잊었으면 그 다음날 정량을 복용하면 돼요. 2배로 복용하면 안 되죠. 페이지 209쪽을 참고하세요. 28번 65세 이상 노인이 매년 접종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대상포진 2. 폐렴 3. 디프테리아 4.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5. 파상풍. 정답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죠. 1번 대상포진은 고위험군은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은 65세 이전에 한번 맞고 또 65세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맞는 것을 권장합니다. 폐렴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죠.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 후에 10년마다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페이지 214쪽을 참고하세요. 29번 문제. 노인의 성문제로 옳은 것은 1. 여성 노인의 질 분비물은 증가한다. 2. 남성은 노인이 되어도 성적 자극 반응에는 변함이 없다. 3. 노인이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는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5.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에 변화를 준다. 4.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가 정답이죠. 1. 여성 노인은 질 분비물이 감소합니다. 남성 노인도 반응이 지연되죠. 그리고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로 인해서 그 질병 자체가 아닌 드시는 약으로 인해서 성활동의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5번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심리적인 영향일 뿐이래요. 실제로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페이지 205쪽을 참고하세요.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약은 1. 해열 진통제 2. 파스 3. 소화제 4. 기관지 확장제 5. 감기약. 정답은 기관지 확장제죠. 해열 진통제, 파스, 소화제, 감기약은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208쪽을 참고하세요. 31번 문제. 겨울철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은 1. 새벽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실내 운동보다는 실외 운동을 하게 한다. 3.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꼭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한다. 4. 고혈압 등 뇌졸중의 선행 질환을 철저히 관리한다. 5. 추우니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빨리 끝낸다.
정답은 4번이죠. 고혈압 등 뇌졸중의 선행질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따뜻한 낮 시간에 그리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 날은 술을 그 전날에 많이 마셨으면 숙취가 들겠으므로 그 다음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아무리 추워도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페이지 216쪽을 참고하세요. 32번 요양보호사가 관리 책임자에게 꼭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1.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여 만족스러울 때 2.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3. 대상자에게서 맛있는 간식을 제공받았을 때 4. 대상자가 다른 때보다 기분 좋게 목욕했을 때 5. 연락이 끊겼던 대상자의 아들이 방문했을 때. 정답은 5번이죠. 연락이 끊겼던 대상자의 아들이 방문했을 때. 자,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꼭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페이지 436쪽을 참고하세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의 주관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다. 2.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3. 낮 시간은 시간이 없으므로 일과가 끝난 후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4. 기록자의 서명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5. 서비스의 결과만 명확하게 기록한다. 정답은 2번.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했죠. 1번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기록을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야 되죠. 기록자의 서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과만 명확하게 기록하지 말고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활동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좋겠죠. 33번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의 원칙에 대해서는 페이지 425쪽을 참고하세요.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나는 지쳤어 라고 말하며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는 1. 부정 2. 분노 3. 수용 4. 타협 5. 우울. 정답은 수용이죠. 다 맞추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에 대해서는 페이지 504쪽을 참고하세요. 35번 마지막 문제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본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 가족이 대신할 수 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임종을 앞두고 산소 공급을 제공받을 수 없다. 3.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한 번 작성하면 취소할 수 없다. 5.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정답은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3번이 정답이죠. 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은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임종 시 단순한 산소 공급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작성하면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취소하면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서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페이지 500쪽을 참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36번부터 80번까지 실기시험입니다.